안녕하세요. 빡쌤TV의 빡쌤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관련된 정보 말고 이력서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국문 이력서랑 영문 이력서 많이 작성들 하시죠? 국문 이력서랑 영문 이력서가 이제 뭐가 다르고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떤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세 유형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영문 이력서 필요하시겠죠. 두 번째,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영문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사실 외국계,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국문 이력서 일부와 한부와 영문 이력서 한부, 총 이력서 두 부를 작성해서 내는 곳이 많죠. 세 번째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데가 있더라.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거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국문 이제 이력서의 간단한 정보입니다. 저는 이거 좀 글자를 지워놓고 좀 볼게요. 이제 보시면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국문 이력서 포맷인데 가장 상단에 보시면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런 지원서를 받고 있다라는 점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란이 있죠. 가장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며 약 한 4분의 1 정도 전체 이력서에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정보는 뭐 개인 증명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집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로 이제 학력, 자신의 출신 학력, education background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데요. 개인정보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학년마다의 평균 성적도 적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적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란이 보통 이 구간에 경력란이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개인정보랑 학력 적는데 한 장에서 벌써 50% 이상 비율을 차지를 했네요. 그죠? 경력란을 보시면 매우 간략하게 작성을 합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회사의 직위가 뭐였고 담당했던 부서는 뭐였으며 했던 일은 뭐냐 뭐 이렇게 적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가족 사항하고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개인정보와 학력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력란, 그죠? 여기 보시면 이 경력이 전체에서 약 한 15% 정도만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전체적인 국문 이력서의 이 배치와 비율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국문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얘를 이제 영문 이력서로 이제 바꿔야 돼요. 그죠? 바로 영문 이력서를 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국문 이력서에서 영문 이력서를 만들 때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십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번역을 하는 게 이제 맞을까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번역을 한다고 해서 이 완벽한 영문 이력서가 될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문 이력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중요도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중요도 이제 빨간색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요. 초록색이 가장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할게요. 노란색은 그 중간 정도에 있으면 뭐 쓰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좀 중간 정도 정보라고 할게요. 왼쪽을 딱 보셨을 때 눈에 들어오시나요? 정말 필요 없는 정보들이 영문 이력서 기준입니다. 필요 없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제일 중요해야 할 이 경력란이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입니다. 번역하면 될까요, 여러분? 국문 이력서를 영문 이력서로 만들 때 만들어져 있는 국문 이력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될까요? 15%만 있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국문 이력서를 그대로 영문 이력서로 번역을 하시게 되시면요. 제일 중요한 정보 딱 15%만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영문 이력서에 아니 100%, 1000%, 10,000% 보여줘야 할 부분들이 딱 15%만 보여지는데 과연 그 이력서가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영문 이력서의 전형적인 구조와 배치입니다. 보시면 상단에 개인정보를 적습니다. 사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직무에만 사진을 요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진을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아주 간략하게 적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 다음에 교육 배경, education background도요. 아주 간략하게 적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대학교 정보로만 작성을 하고요. 만약에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가 매우 특성화된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 이상 정도가 50% 이상이 이렇게 개인 정보가 아닌 경력으로 들어가는 경력으로. 경력으로 이만큼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국문 이력서에서는 15% 정도밖에 다뤄지지 않았던 이 경력란이 영문 이력서 제작 시에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경험에서는 보통 무엇을 적냐, 어떻게 적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경력, 업무를 가장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작성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국문 이력서를 보게 되면 가장 옛날에 이 업무를 위해 적잖아요. 그죠? 틀린 겁니다. 가장 최신, 최근의 업무를 상단에 줬고요. 최신,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영문 이력서에서는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일하는 것과 과거 일했던 것을 비교할 때는 동사의 시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제를 잘 보시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 정보를 작성하시는 거, 추가 정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문 이력서에서 단 15%만 다뤘던 경력란이 영문 이력서화 됐을 때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더라. 그래서 번역을 하면 안 되겠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번역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핵심. 그래서 영문 이력서를 제작을 하실 때는 경력란을 가장 극대화해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래, 경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어떻게 경력을 채우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하게 적진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적진 않았고, 자, 영상 말쯤에, 영상 끝날 때쯤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국문 포맷,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경력란이 매우 중요시하게 간주되더라. 어디에서? 영문 이력서에서.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확대를 해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반영을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 이력서 관련해서 아까 경력란,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은 저희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저희 그 블로그 그러니까 메일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좀 첨삭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데 또 안 될 때는 또 그냥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사회 초년생 분들 또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장 밝은 별들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취업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